2023년 국가직 9급 1. 행정관리론으로 귤릭은 최고 관리자의 운영 원리로 POSDCORB를 제시하였다. 2. 행정행태론은 가치와 사실을 구분하고 가치 판단의 문제를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실에 기반하여 행정의 과학화를 시도하였다. 3. 신행정론은 실증주의적 방법론을 비판하고 사회적 형평성과 적실성을 강조하였다. 4. 뉴거버넌스나 신공공서비스론은 민간과 공공부문의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기업가 정신보다 시민권을 중요시하였다. 5. 관료제 성립의 배경은 봉건적 지배체제와 구별되며 근대사회의 출범 이후의 대규모 조직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위해 당장하였다. 6. 베버의 이념형 관료제는 법적 합리적 권위에 기초를 둔 조직구조와 형태이다. 7. 베버의 이념형 관료제에서 직위의 권한과 임무는 문서화된 법규로 규정된다. 8. 베버의 이념형 관료제에서 관료는 원칙적으로 상관이 임명한다. 9. 총체주의는 계획 예산, 연기준 예산과 같은 예산제도 개혁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이론이다. 10. 점증주의는 예산삭감을 설명하기 어렵다. 11. 총체주의는 합리적 분석적 의사결정과 최적의 자원 배분을 전제로 한다. 12. 점증주의는 예산을 결정할 때 대안을 모두 고려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13. 바흐라흐와 바라츠의 무의사결정론에서 무의사결정의 형태는 정책과정 중 정책문제 채택 단계 이외에서도 일어난다. 14. 바흐라흐와 바라츠의 무의사결정론은 기존 정치체제 내의 규범이나 절차를 동원하여 변화 요구를 봉쇄한다. 15. 바흐라흐와 바라츠의 무의사결정론은 정책 문제화를 막기 위해 폭력과 같은 강제력을 사용하기도 한다. 16. 바흐라흐와 바라츠의 무의사결정론은 엘리트의 두 얼굴 중 권력 행사의 어두운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다고 비판했기 때문에 신엘리트주의라고 불린다. 17. 세입과 세출은 경상거래와 자본거래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18. 통합재정의 범위에는 공기업 등 공공부문 전체가 포함되지는 않는다. 19.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은 정부의 재정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는 예산의 분류체계이다. 20. 통합재정 산출 시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제외함으로써 세입세출을 순계 개념으로 파악한다. 21. 분석 및 평가 결과를 다른 상황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정도는 외적 타당성이다. 22. 이론적 구성 요소들의 추상적 개념을 성공적으로 조작화한 정도는 구성적 타당성이다. 23. 내적 타당성은 집행된 정책 내용과 발생한 정책 효과 간의 관계에 대한 인과적 추론의 정확성 정도를 의미한다. 24. 반복해서 측정했을 때 일관성 있는 결과를 얻는 정도는 신뢰성을 의미한다. 25. 지방공무원법 상인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26. 지방공무원법 상인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될 수 없는 사람은 지방의회의원이다. 27. 사업구조는 조직의 산출물에 기반을 둔 구조화 방식으로 사업 내의 조정은 용이하지만 사업 간 기능 조정이 어렵다. 28. 매트릭스 구조는 수직적 기능 구조에 수평적 사업 구조를 결합시켜 조직 운영상의 신축성을 확보한다. 29. 네트워크 구조는 복수의 조직이 각자의 경계를 넘어 연결고리를 통해 결합관계를 이루어 환경 변화에 대처한다. 30. 수평구조는 핵심 업무 과정 중심의 구조화 방식으로 부서 사이의 경계를 제거하여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한다. 31. 연공주의는 장기 근속으로 조직에 대한 공헌도를 높인다. 32. 연공주의는 계층적 서열구조 확립으로 조직 내 안정감을 높인다. 33. 연공주의는 근무년수 등 인적 요소에 따라 승진이나 보상을 결정한다. 34. 성과주의 또는 능력주의는 개인의 성과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통해 사기를 높인다. 35. 성과주의 또는 능력주의는 조직 내 경쟁을 통해 개인의 역량 개발에 기여한다. 36.
조직 과정 모형에서 정책 결정은 준외결적 상태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37. 조직 과정 모형에서 정부는 반독립적 하위 조직들이 느슨하게 연결된 집합체이다. 38. 합리 모형에서 국가 전체의 이익이나 전략적 목표를 극대화하기 위한 결정을 한다. 39. 앨리슨의 관료정치 모형에서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구성원들 간의 목표 공유 정도와 정책 결정의 일관성이 모두 매우 낮다. 40. 제니스의 집단사고의 특성은 침묵을 합의로 간주하는 만장일치의 환상, 집단적 합의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한 자기 검열, 집단에 대한 과대평가로 집단이 실패할 리 없다는 환상이다. 41. 제니스의 집단사고는 집단지성의 활용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42. 구조적 상황이론에서 불안정한 환경 속에 있는 조직은 유기적인 조직 구조를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43. 전략적 선택이론은 동일한 환경에 처한 조직도 환경에 대한 관리자의 지각 차이로 상이한 선택을 할 수 있다. 44. 거래비용이론은 시장에서의 거래비용이 조직의 내부 거래비용보다 클 경우 내부 조직화를 선택한다. 45. 조직군 생태학이론에서 조직군의 변화를 이끄는 변이는 우연적 변화와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46. 점수법은 직무를 구성하는 하위 요소별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다. 47. 분류법은 미리 정한 등급 기준표와 직무 전체를 비교하여 등급을 결정하는 비계량적 방법이다. 48. 서열법은 직무의 구성 요소를 구별하지 않고 직무 전체의 중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49. 요소비교법은 기준 직무와 평가할 직무를 상호 비교해가며 평가하는 계량적 방법이다. 50.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51.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5년마다 행정기관 등의 기관별 계획을 종합하여 전자정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2. 전자정부법 상 전자화문서는 종이문서와 그 밖의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 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를 말한다. 53.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 수립 시행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지능정보화 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54. 롬잭의 계층적 책임은 조직 내 상명하복의 원칙에 따라 통제된다. 55. 롬잭의 계층적 책임은 표준 운영 절차나 내부 규칙에 따라 통제된다. 56. 롬잭의 전문가적 책임은 전문직업적 규범과 전문가 집단의 관행을 중시한다. 57. 롬잭의 정치적 책임은 민간 고객, 이익 집단 등 외부 이해관계자의 기대에 부응하는가를 중시한다. 58.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내용은 성과목표관리와 성과평가로 구성된다. 59.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지출 구조 조정 등의 방법으로 재정운용에 반영될 수 있다. 60.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심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61.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미국 관리예산처의 PART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도입한 제도이다. 62. 우리나라는 2021년 5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하였다. 63. 공직자의 이해충돌은 그 특성에 따라 실제적, 외견적, 잠재적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64. 공직자의 이해충돌 회피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이 연루된 사건의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이 적용된다. 6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위반 행위는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행위가 발생한 기관에도 신고할 수 있다. 66. 직위해제는 공무원 징계가 아니다. 67.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잠정적으로 공무원 신분이 유지된다. 68.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쁜 자에 대해서도 직위해제가 가능하다. 69. 직위해제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70. 2021년 1월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주민참여제도는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관련 의견 제출이다.
71. 통제집단 사전 사후 설계는 검사 효과를 통제할 수 없다. 72. 준실험은 진실험에 비해 실행 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73. 회귀불연속 설계는 구분점에서 회귀직선의 불연속적인 단절을 이용한다. 74. 솔로몬 사집단 설계는 통제집단 사전 사후 설계와 통제집단 사후 설계의 장점을 갖는다. 2023년 지방직 9급 1. 직위분류제는 직무의 속성을 중심으로 공직을 분류한다. 2. 계급제는 폐쇄형 충원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3. 계급제는 일반 행정가 양성을 지향한다. 4. 계급제는 탄력적 인사관리에 용이하다. 5. 민츠버그가 제시한 조직 유형은 기계적 관료제, 에드호크라시, 사업부제, 단순구조이다. 6. 홀라크라시는 아서 캐슬러가 소개한 단어이다. 7. 앨리슨 모형은 1960년대 미국의 쿠바 미사일 위기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 연구된 모형이다. 8. 사이버네틱스 모형을 설명하는 예시로 자동 온도 조절 장치를 들 수 있다. 9. 회사 모형은 갈등의 준해결, 문제 중심의 탐색, 불확실성 회피, 표준 운영 절차의 활용을 설명하는 모형이다. 10. 만족 모형은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하는 모형이다. 11.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 사이먼의 행정행태론, 왈도의 신행정론, 오스본과 게블러의 신공공관리론 순으로 행정이론이 발달하였다. 12. 고전적 엘리트 이론에서 엘리트들은 다른 계층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13. 헌터는 명성접근법을 사용하여 엘리트들을 분석한다. 14. 밀즈는 지위접근법을 통해 엘리트들을 분석한다. 15. 다른 권력이 분산되어 있음을 전제로 다원주의론을 전개한다. 16. 바흐라흐와 바라츠는 무의사결정이 의제설정 과정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17. 준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 운영하는 제도이다. 18. 현재 우리나라는 준예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19. 가예산은 한 개월분의 예산을 국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운영한 경험이 있다. 20. 잠정 예산과 가예산은 국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21. 준예산은 국회의 의결이 불필요하다. 22.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에서는 목표의 도전성과 명확성을 강조했다. 23. 엘더퍼의 ERG 이론에서는 욕구의 좌절과 퇴행을 강조했다. 24. 브룸의 기대 이론에서는 유의성, 수단성, 기대감을 동기부여의 핵심으로 보았다. 25. 허즈버그의 동기위생 이론에서는 위생 요인이 충족되었다고 하더라도 동기부여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26. 품목별 예산제도는 미국에서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막고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되었다. 27. 품목별 예산제도는 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통제지향 예산제도이다. 28. 계획 예산제도는 정부 활동에 대한 총체적인 사업계획과 우선순위 결정에 유리하다. 29. 품목별 예산제도는 특정 사업의 지출 성과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렵다. 30. 블랙스버그 선언은 행정의 정당성을 침해하는 정치 사회적 상황을 비판했다. 31. 행정제 정립운동은 직업 공무원제를 옹호했다. 32. 행정제 정립운동은 정부를 재창조하기보다는 재발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3. 블랙스버그 선언은 1990년대에 등장하였다. 34. 기금은 예산 원칙의 일반적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탄력적으로 운용된다. 35. 특별회계 예산은 국가의 회계 중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하기 위한 예산이다. 36. 특별회계 예산은 일반 회계 예산과 동일하게 예산 편성에 있어 국회의 심의 및 의결을 받아야 한다. 37. 기금은 예산 통일성 원칙의 예외가 된다. 38. 단체 위임 사무의 처리에 드는 경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39. 단체 위임 사무는 집행기관장이 아닌 지방정부 그 자체에 위임된 사무이다. 40.
지방의회는 단체 위임 사무의 처리 과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41. 중앙정부는 자치사무에 대해 합법성 위주의 통제를 주로 한다. 42. 우리나라는 양성채용목표제, 장애인 의무고용제 등 다양한 균형 인사제도를 통해 대표관료제의 논리를 반영하고 있다. 43. 대표관료제는 다양한 집단의 이익을 반영하지만 실적주의 이념과 상충되는 인사제도이다. 44. 대표관료제는 할당제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특정 집단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45. 대표관료제는 임용 전 사회화가 임용 후 행태를 자동적으로 보장한다는 가정하에 전개되어 왔다. 46. 킹던의 정책 흐름 모형은 쓰레기통 모형을 발전시킨 것이다. 47. 킹던의 정책 흐름 모형에서 정책 과정의 세 흐름은 문제 흐름, 정책 흐름, 정치 흐름이 있다. 48. 사바티어의 정책지지연합은 경쟁하는 연합의 자원과 신념 체계를 강조한다. 49. 합리성은 어떤 행위가 궁극적 목표 달성의 최적 수단이 되느냐의 여부를 가리는 개념이다. 50. 효과성은 목표의 달성도를 나타내고 효율성은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을 의미한다. 51. 자율적 책임성은 공무원이 직업윤리와 책임감에 기초해 전문가로서 자발적인 재량을 발휘할 때 확보된다. 52. 행정의 민주성은 국민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관료 조직의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의 측면에서도 고려된다. 53. 평정자가 피평정자를 잘 모르는 경우 집중화 경향이 발생할 수 있다. 54. 평정자의 평정 기준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총계적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55. 근접 오류는 최근의 실적을 중심으로 평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시간적 오류이다. 56. 최초 효과는 초기 실적이나 첫인상을 중심으로 평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이다. 57. 관대화 경향의 폐단을 막기 위해 강제배분법을 활용할 수 있다. 58. 라이트는 정부 간 상호 권력 관계와 기능적 상호 의존 관계를 기준으로 정부 간 관계를 세 가지 모델로 구분한다. 59. 라이트의 대등권위 모형은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지방정부는 주정부에 종속된다고 설명한다. 60. 라이트의 내포권위 모형은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를 수직적 포함관계로 본다. 61. 라이트의 중첩권위 모형은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가 상호 독립적인 실체로 존재하며 협력적 관계라고 본다. 62. 변혁적 리더십은 도전적 목표와 임무, 미래에 대한 비전을 추구하도록 격려한다. 63. 변혁적 리더십은 구성원 개개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배려한다. 64. 변혁적 리더십은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재구성하고 해결책을 찾도록 자극한다. 65. 거래적 리더십은 상황적 보상과 예외 관리를 특징으로 한다. 66. 무어의 공공가치 창출론적 시각은 행정의 정당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접근이다. 67. 무어의 공공가치 창출론적 시각은 전략적 삼각형 개념을 제시한다. 68. 무어의 공공가치 창출론적 시각은 정부의 관리자들은 공공가치 실현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69. 무어의 공공가치 창출론적 시각은 신공공관리론을 비판하며 행정의 공공성을 강조한다. 70. 엘먼드와 파월의 정책 유형에는 분배정책, 규제정책, 추출정책, 상징정책이 있다. 71. 로위의 정책 유형에는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구성정책이 있다. 72. 리플리와 프랭클린의 정책 유형에는 분배정책, 재분배정책, 경쟁적 규제정책, 보호적 규제정책이 있다. 73. 바그너는 경제 발전에 따라 국민의 욕구 부응을 위한 공공재 증가로 인해 정부 예산이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74. 피코크와 와이즈맨은 전쟁과 같은 사회적 변동이 끝난 후에도 공공지출이 그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데에서 예산 팽창의 원인을 찾고 있다. 75. 보몰은 정부 부문과 민간 부문 간의 생산성 격차를 통해 정부 예산의 팽창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76.
니스카넨의 예산 극대화 가설은 관료들이 자신들의 권력 극대화를 위해 필요 이상으로 자기 부서의 예산을 추구함에 따라 정부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2023년 경찰 간부 1. 행정은 넓은 의미로 공공단체, 기업체, 민간단체를 포함한 모든 조직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활동이다. 2. 공사행정 이론론에서는 행정과 경영의 유사점과 함께 효율적 관리를 강조한다. 3. 윌슨은 행정연구에서 정치와 행정의 분리를 주장한다. 4. 정치행정 이론론은 행정에 내포되어 있는 정치적인 기능을 강조한다. 5. 공익에 대해 실체설에서는 사익을 초월한 별도의 공익이 존재하며 집단 간 상호작용을 통해 도출된다고 인식한다. 6. 롤스에 따르면 무지의 베일에 가려진 원초적 상태에서 합리적 인간은 최소극대화 원리에 따라 의사결정을 한다. 7. 사회적 능률성은 디목이 제시한 개념으로 인간관계론의 등장과 함께 강조된다. 8. 능률성은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직 내부적 관계가 강조된다. 9. 군노는 정치는 국가의지의 표현이며 행정은 이를 실천하는 것으로 정치와 행정의 차이를 명확히 구별했다. 10. 테일러는 시간과 동작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11. 귤릭은 최고 관리자의 기능으로 POSDCORB를 제시하였다. 12. 애플비는 정치와 행정의 관계는 연속순환적이어서 양자를 구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13. 메이오는 호손 실험을 통해 생산성 향상의 비공식적 집단이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14.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지닌 공공재로 인해 무임승차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공적 공급이 필요하다. 15. 외부 경제의 경우 정부의 개입 없이 과소 공급되므로 정부는 보조금을 비롯한 공적 유도가 필요하다. 16. 정보의 비대칭성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공적 유도나 정부 규제가 필요하다. 17. 규모의 경제가 적용될 때 자연 독점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공적 공급이나 정부 규제가 필요하다. 18. 정책과정 참여자 중 비공식적 참여자는 정당, 이익집단, 언론, 전문가 집단이다. 19. 공식적 참여자는 국회, 지방정부, 사법부, 대통령이다. 20. 포지티브 규제는 원칙 금지, 예외 허용의 형태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금지하는 방식이다. 21.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의 규제 정책을 심해 조정하고 규제의 심사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두고 있다. 22. 윌슨은 규제로 인한 비용은 분산되고 편익은 집중되는 상황을 고객 정치로 분류하였다. 23. 성과 규제는 정부가 특정한 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목표 달성 수준을 정하고 피규제자에게 이를 달성할 수단과 방법에 대해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24.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르면 규제의 존속기한은 규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25. 뷰캐넌과 털럭은 참여자가 많을수록 내부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총 비용도 증가하므로 적정 참여자 수를 간주한다. 26. 티브는 발에 의한 투표가 공공재 공급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시킨다고 주장한다. 27. 니스카넨은 관료가 총편익과 총비용이 동일한 순편익이 0이 되는 수준에서 공공서비스를 공급한다고 주장한다. 28. 덜리비는 예산의 성격과 기관 유형 등에 따라 고위 관료들이 예산 극대화 행동에 소극적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29. 신공공관리는 정부를 방향잡기의 중심에 놓는다. 30. 신공공관리는 경쟁과 선택을 중시하는 반면 뉴거버넌스는 네트워크나 협력을 강조한다. 31. 신공공관리는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뉴거버넌스는 과정에 초점을 둔다. 32. 신공공관리는 관료를 공공기업가로 보는 반면 뉴거버넌스는 관료를 조정자로 본다. 33. 로위의 분배 정책에서는 포크배럴이나 로그롤링 현상이 나타난다. 34.
리플리와 플랭클린의 재분배 정책은 정책 집행을 위한 안정적 절차와 가능성이 낮고 집행을 둘러싼 이데올로기 논쟁 강도는 높다. 35. 리플리와 플랭클린의 경쟁적 규제 정책은 분배 정책과 규제 정책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고 진입 규제가 이에 해당한다. 36. 알몬드와 파월의 추출 정책의 조세, 징병이 해당된다. 37. 교차 영향 분석은 관련 사건의 발생 여부에 기초하여 미래 특정 사건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이끌어내는 분석 기법이다. 38. 브레인스토밍은 즉흥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창의적 의견이나 독창적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집단 토의 기법이다. 39. 델파이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익명성이 보장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설문조사 과정을 통해 의견 조정과 합의를 유도하는 기법이다. 40. 만족 모형에서 정책 담당자는 제한된 합리성으로 인해 모든 대안을 탐색하지 않고 몇 개의 대안만을 무작위적이고 순차적으로 탐색한다. 41. 쓰레기통 모형은 조직화된 무질서 상태에서의 정책 결정을 설명하며 정책 결정 요소들이 우연히 만나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42. 혼합주사 모형은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의 두 요소를 절충한 것으로 근본적 정책 결정은 합리 모형을, 부분적 정책 결정은 점증 모형을 따른다. 43. 앨리슨의 관료정치 모형은 조직 상위 계층에 적용 가능성이 높고 앨리슨의 세 가지 모형은 실제 정책 결정을 설명하는 데 모두 부분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44. 정책 딜레마 모형은 갈등 집단들의 내부 응집력이 강하고 집단 간 권력이 동등할 때 딜레마가 증폭된다고 본다. 45. 나카무라와 스모로드의 관료적 기업가형은 전문성과 기술 등의 능력과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여 정책 결정자의 권력을 장악하고 정책 과정을 지배한다. 46. 나카무라와 스모로드의 협상 가형은 정책 목표와 수단에 대해 정책 결정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 집행 과정을 통해 정책 목표와 수단에 대해 결정자와 협상한다. 47. 나카무라와 스모로드의 재량적 실험 가형은 정책 결정자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책 목표를 구체화하고 필요한 정책 수단을 선택하는 등 광범위하고도 구체적인 책임하에 정책을 집행한다. 48. 나카무라와 스모로드의 지시적 위임 가형은 정책 결정자가 정책 목표와 대체적 방침을 정한 상황에서 목표의 집행에 필요한 폭넓은 재량권을 위임받아 정책을 집행한다. 49. 내적 타당성은 실험에 있어서 인과적 추론의 정확성을 말하며 성숙 효과가 있을 때 저해된다. 50. 외적 타당성은 실험 결과의 일반화 수준으로 표본의 대표성이 낮을 때 저해된다. 51. 실험 직전 반응 효과 통계 회귀요인, 회귀인 공요인은 실험 직전 극단적인 점수를 얻은 사람이 실험 진행 과정에서 원래 성향으로 돌아가는 현상을 말한다. 52. 신뢰성은 동일한 측정 도구를 반복 사용할 때 동일한 결과를 얻을 가능성으로 타당성의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 53. 조직 몰입은 조직 구성원이 소속 조직 및 소속 조직의 목표와 일체화되어 그 조직의 구성원으로 남기를 원하는 태도의 수준을 말한다. 54. 태도적 조직 몰입은 조직 구성원이 조직의 목적과 가치를 동일화하여 내재화할 때 발생된다. 55. 규범적 조직 몰입은 조직 구성원이 도덕적인 또는 윤리적인 이유로 조직에 남는 행동을 의무로 생각하는 태도이다. 56. 타산적 조직 몰입은 조직 구성원이 조직으로부터 보상과 비용의 이해타산에 따라 조직에 몰입하게 되는 태도이다. 57. 조직 진단을 위한 환경 분석 방법에는 스왓 분석, 패스트 분석, 스태퍼 분석이 있다. 58. 네트워크 조직은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관리와 안정적 공급 확보가 어렵다. 59. 네트워크 조직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시간 공간 제약이 완화된다. 60. 네트워크 조직은 참여 주체의 기회주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 비용이 증가한다. 61. 네트워크 조직은 조직 경계가 모호해 정체성이 약하고 응집력이 있는 조직 문화를 가지기 어렵다. 62.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종합평가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평가단을 구성하여 지원한다. 63.
책임운영기관 제도는 소속 책임운영기관과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 구분되며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는 특허청이 유일하다. 64. 소속 책임운영기관장의 임기는 5년의 범위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신분은 공무원이다. 65. 생계가 제시한 학습조직의 구성 요소는 개인적 숙련, 공유비전, 사고 모형이다. 66. 강화이론은 스키너의 자극 반응의 심리학에서 발전된 동기부여 이론이다. 67. 적극적 강화란 자극에 따른 반응 행동에 관해 제공되는 보상이나 기타 바람직한 결과를 말한다. 68. 회피는 바람직한 행동을 하게 될 경우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제거하는 것이다. 69. 고정간격 강화란 바람직한 행위에 대해 미리 계획된 일정한 간격으로 강화 요인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70. 총체적 품질 관리은 신공공 관리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71. 총체적 품질 관리은 품질 향상을 통한 고객 만족을 최종 목표로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행태를 고객 중심적으로 전환할 수 있다. 72. 총체적 품질 관리는 업무 수행 노력의 초점이 개인적 노력에서 집단적 노력으로 옮아간다. 73. 목표 관리제의 목표 설정은 내향적이나 총체적 품질 관리의 목표 설정은 외향적이다. 74.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 단위의 설립을 원칙으로 한다. 75.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및 하부기관에 설립할 수 있다. 76.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의 국가기관 내에 설립된 협의회를 대표하는 하나의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77.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안전행정부의 인사기능을 분리하여 인사혁신처가 신설되었다. 78. 중앙인사행정기관의 준사법 기능은 중앙징계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수행한다. 79. 중앙인사행정기관은 국무총리 소속이며 처장은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다. 80. 인사혁신처는 비독립 단독형 기관으로 행정부의 인사 업무를 총괄한다. 81. 실적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포함한다. 82. 미국에서는 1883년 펜들턴법을 계기로 실적제가 확립되었다. 83. 실적제에서 공무원은 공개 경쟁 시험을 통해 능력과 자격에 따라 채용된다. 84. 실적제는 공무원 인력의 탄력적 운용과는 관련이 없다. 85. 분류법은 직위의 등급수를 미리 정하고 등급기준표를 활용한다. 86. 점수법은 직무의 평가 요소별 가중치를 부여하고 각 직무에 대하여 요소별로 점수를 매기는 방법이다. 87. 요소비교법은 대표 직위를 선정하여 대표 직위의 평가 요소별 서열을 정하는 방법이다. 88. 분류법은 등급별로 책임도, 곤란성, 필요한 지식과 기술에 관한 기준을 고려하여 직무를 해당 등급에 배치하는 방법이다. 89. 중심화 경향은 평정자가 피평정자들에게 대부분 중간 수준의 점수를 주는 심리적 경향을 일컫는다. 90. 후광효과는 피평정자의 두드러진 특성이 다른 세부 특성을 평가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한다. 91. 관대화 경향은 평정 결과의 분포가 우수한 쪽으로 집중되는 경향을 말한다. 92. 근접 효과는 피평정자의 근무 성적 평정 기간에 가장 근접한 기간의 업무 수행 실적일수록 평정에 더 크게 반영하는 오류를 말한다. 93. 국가공무원 5급 이상과 국립대학교 교원은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이다. 94.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이다. 95. 고위공무원단은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이다. 96. 공무원 연금제도의 기여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이다. 97. 공무원 연금제도는 기금제와 기여제를 채택하고 있다. 98. 공무원 연금제도의 유종연금 적용률은 60%이다. 99. 법령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재직 기간 10년 이상 공무원의 경우에만 65세가 되는 때부터 퇴직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100.
고액연금 수급 방지를 위한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이다. 100일. 연금 지급률은 재직기간 1년당 평균 기준소득월액의 1.7%이다. 10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가 완료된 예산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정책 질의와 찬반 투표를 거쳐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에 의결해야 한다. 104.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어 각 부처에 이미 배정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경기과열, 임금 인상, 세입 부족 등의 상황에서는 예산 지출을 지연시킬 수 있다. 105. 감사원이 회계기록의 회계검사를 한다. 106. 기금은 단일성 원칙의 예외이다. 107. 특별회계는 통일성 원칙, 단일성 원칙의 예외이다. 108. 2월은 한정성 원칙의 예외이다. 109. 수입대체경비는 완전성 원칙의 예외이다. 110. 품목별 예산제도는 예산 지출에 대한 통제와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 111.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예산을 들여 사업과 활동별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쉽다. 112. 계획 예산제도는 의사결정이 지나치게 집권화되고 전문화되어 외부 통제가 어렵다. 113. 연기준 예산제도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중간관리층을 포함한 구성원의 참여 및 이들의 상향적 의사소통 통로가 확대된다. 114. 성인지 예산제도는 남성과 여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검토한다. 115. 성인지 예산서에는 양성평등 기대 효과, 성과 목표, 성별 수혜 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116.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다. 117.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사업과 기금사업을 포함한다. 118. 점증주의는 기존의 예산을 토대로 수정하여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예산 결정을 추구한다. 119. 점증주의는 각 이해집단 간 정치적 상호작용을 통한 최적의 예산 결정을 모색한다. 120. 단절균형 모형 관점에서 예산 결정의 참여자들은 점증적인 예산 결정 행태를 보이다가 특정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하면 자신들의 예산 결정 패턴을 급격히 변화시킨다. 121. 다중합리성 모형 관점에서 예산 과정은 하나의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전개되기보다는 예산 과정의 다양한 단계별 특성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서 실제 예산 배분이 결정된다. 122. 복식부기에서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비용의 발생은 차변에 기입해야 한다. 123. 현금주의는 비용과 수익을 알 수 없어서 경영성과 파악이 어렵다. 124. 현금주의 회계 방식은 자의적인 회계 처리가 불가능하여 통제에 유리하다. 125. 현금주의는 교량, 박물관, 체육관 등 가시적 치적 쌓기에 관심이 있는 정치인들이 선호하는 회계제도이다. 126.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에서 각 부처는 소관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출 한도 내에서 사업의 재원을 자율적으로 배분한다. 127.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는 재정 운용의 집권과 분권의 조화를 추구하는 하향적 예산 편성 방식이다. 128.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는 한도액의 설정으로 각 부처의 과도한 예산 요구 관행을 줄일 수 있다. 129.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는 지출 한도가 사전에 제시됨에 따라 부처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업별 예산 규모를 결정할 수 있어 책임성과 권한이 강화된다. 130.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는 단연도 예산 편성에 적합하다. 131. 보충성의 원칙은 모든 사무는 기본적으로 지방정부가 담당하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처리하기 곤란한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132. 포괄성의 원칙은 지방정부가 배분받은 사무는 되도록 지방정부가 자기 책임 아래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133. 단층제는 중층제보다 행정책 임소제를 명확하게 할 수 있다. 134. 단층제는 지역 특수성에 맞는 신속한 행정을 도모할 수 있다. 135. 단층제는 중앙정부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는 배경이 될 수 있다. 136.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단층제로 운영되고 있다.
137. 자치경찰제는 지역 간 치안 격차의 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 138.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139. 제주도 자치경찰단장은 도지사가 임명하고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140. 기관통합형은 주민이 선출한 의원들이 행정을 담당하기 때문에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 141. 기관분리형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적용되어 권력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142.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기관대립형이며 강시장 약의회 구도를 취하고 있다. 143. 우리나라는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투표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형태를 달리할 수 있다. 144.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을 갖는다. 145.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146. 의회 의원의 자격상실 결정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47.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의 수는 지방의회가 조례로 정하고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이 임명한다. 148.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49. 주민투표에 붙여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 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150. 주민의 감사 청구는 사무 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151.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2023년 소방간부 1. 전보는 동일 직렬, 동일 직급 내에서 보직 변경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간의 보직 변경을 말한다. 2. 전입은 인사 관할을 달리하는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을 이동시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직은 상이한 직렬의 동일한 계급 또는 등급으로 수평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4. 신제도주의 학파는 경제학의 거래비용 개념을 토대로 제도 변화의 동태적 과정을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5. 신제도주의는 구제도주의보다 제도의 범위를 넓게 해석한다. 6. 뉴거버넌스는 참여와 네트워크를 강조한다. 7. 평가성 사정은 본격적인 평가를 시작하기 전에 실시하는 일종의 예비적 평가이다. 8. 정책평가는 정책 과정상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그 목적 중 하나이다. 9. 정책평가 연구는 순수 연구라기보다는 응용 연구라고 할 수 있다. 10. 정책 영향은 정책 산출이나 정책성과 이후에 나타난다. 11. 기준에 따라 내부평가와 외부평가, 형성평가와 총괄평가, 과정평가와 결과평가 등으로 나뉜다. 12. 에드호크라시는 분권성, 유연성, 변화에 대한 신속한 반응을 특징으로 한다. 13. 에드호크라시는 전문성에 따른 수평적 변화는 높지만 수직적 분화는 낮다. 14. 에드호크라시는 표준화된 규정이나 규칙이 적어 공식화 수준이 낮다. 15. 에드호크라시에는 매트릭스 구조, 태스크포스가 속한다. 16. 에드호크라시는 계층화 수준이 낮은 탈관료제 조직이어서 복잡성의 수준도 낮다. 17. 예산의 배정에는 정기 배정, 수시 배정, 조기 배정, 당겨 배정, 감액 배정 등이 있다. 18. 기획재정부 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19. 세출 예산의 재배정이란 기획재정부 장관이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배정한 예산을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재무관별로 다시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20.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 배정 요구서에 따라 분기별 예산 배정 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인 경우에는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22.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직 인수위원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23.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4. 지방자치단체의 장애 권한에는 사무의 위임 위탁,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을 제외한 직원에 대한 임면, 선결 처분 등이 있다. 25. 지방자치단체는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교육훈련기관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26. 대응적 책임은 정부가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27. 도의적 책임은 정부가 국민의 수임자로서 지는 것으로 가장 광범위한 차원의 책임이라 할 수 있다. 28. 프리드리히는 관료들이 책임있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관료들의 내재적 책임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29. 내적 책임은 행정조직이나 공무원이 상급기관이나 상관에 대해 지는 책임을 말하며 외적 책임은 입법, 사법, 국민 등에 대해 지는 책임을 말한다. 30. 파이너는 관료들은 외부기관으로부터 통제가 약화되면 권력을 남용하기 쉽기 때문에 사법, 입법 등의 외부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1. 정책 수능은 행태 차원의 개념이다. 32. 정책 수능에 수반하는 부담으로 인한 불응의 대책으로는 보상이 효과적이다. 33. 정책 집행자나 중간 매개 집단은 정책 수능의 주체이다. 34. 정책 대상 집단의 불응은 배분 정책보다 규제 정책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난다. 35. 정책 수능이 있어도 정책 수단 자체가 잘못 선택된 경우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36. 신공공관리로는 고객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 구조를 분절시킨다. 37. 신공공관리로는 시장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38. 신공공관리로는 정부의 전체적인 통제 기능을 약화시켜 분권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39. 신공공관리로는 성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운영에서 자율성을 전적으로 보장한다. 40. 탈신공공관리로는 공공서비스의 전달 방식으로 민간-공공부문의 파트너십을 강조한다. 41. 로위의 규제 정책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한다. 42. 로위의 재분배 정책은 계급 대립적 성격을 지니며 누진세와 사회보장제도가 이에 해당한다. 43. 로위의 배분 정책은 한정된 자원을 여러 대상에게 배분하는 것이므로 소위 갈라먹기 다툼을 특징으로 한다. 44. 로위의 구성 정책은 최초의 분류 때 포함되지 않았다. 45. 추출 정책의 대표적인 예로는 징병, 과세, 토지 수용 등이 있다. 46. 일반직 공무원은 기술 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47.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정무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이 이에 해당한다. 48. 정무직 공무원은 고도의 정책 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지정하는 공무원이다. 49. 특정직 공무원은 법관, 검사, 경호공무원 등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 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다. 50. 인사혁신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려는 자를 평가할 수 있다. 51. 준거적 권력은 공식적인 권력체계 내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52. 전문적 권력은 직위와 직무를 초월하여 조직 내에 누구나 가질 수 있다. 53. 합법적 권력은 권한과 유사한 개념으로 조직 내 직위와 직무에 기반을 둔다. 54. 강압적 권력은 다른 사람을 처벌하거나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능력에 기반을 둔다. 55. 보상적 권력은 보상의 제공 능력에 기반을 두는데 보상의 예로는 봉급, 승진, 직위 부여 등이 있다. 56.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고유의 법인격과 자치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57.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업무 중복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58.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주민의 직접 통제와 참여, 그리고 책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59.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대표적인 예로는 지방국세청, 지방환경청, 지방국토관리청 등이 있다. 60.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확대는 국가사무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가능하게 한다. 60일. 총체주의는 목표 달성과 관련하여 가능한 모든 대안을 종합적으로 도출하려고 하고 우선순위에 따른 사업의 재검토를 중시한다. 62. 점증주의는 예산 결정이 전년도 대비 소폭의 증감에 그친다고 보고 이해 당사자들의 상호 조절을 중시한다. 63. 다중합리성 이론은 예산 과정의 단계별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법적 기준 등 다양한 측면이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64. 공공선택론은 관료를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이기적인 주체로 가정하며 리스카넨의 예산 극대화 모형이 여기에 속한다. 65. 단절적 균형이론은 예산 배분의 안정적인 측면을 함께 다룬다. 66.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외 수입에 해당한다. 67.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세원을 법률에 근거 없이 독자적으로 발굴할 수 없다. 68. 보통교부세는 재정적 결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데에 목적을 두며 재원은 용도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일반 재원의 성격을 갖는다. 69. 국고보조금은 국가사업이나 지방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며 재원은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특정 재원의 성격을 갖는다. 70.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71. 경제규제의 예로는 진입규제, 가격규제, 품질규제, 물량규제 등이 있다. 72. 네거티브 규제는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더 보장해주는 측면에서 포지티브 규제보다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73. 사회규제는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개인 및 기업의 사회적 행동에 책임과 부담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74. 다양성 관리의 대상이 되는 다양성은 가시성과 변화 가능성을 기준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75. 다양성 관리는 문화적 동화주의에 근거한 멜팅팟 접근과 문화적 다원주의에 근거한 샐러드 보울 접근이 있다. 76. 고용평등 정책은 소외 집단의 공평한 임용을 저해하는 장벽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둔다. 77. 적극적 조치는 그동안 불평등을 받아온 집단에 대한 고용평등의 결과까지 보장하는 것이다. 78. 대표관료제는 다양성 관리 방안에 해당한다. 79.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80.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81.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82.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으로 징계에 속한다. 83.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84. 행정가치 중 본질적 가치는 공익의 추구, 평등한 가치 배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직업선택의 자유이다. 85. 민주성은 수단적 가치에 해당한다. 86. 엘더퍼의 ERG이론은 2개 이상의 욕구가 동시에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87. 허즈버그의 동기요인에는 성취, 인정, 책임감 등이 있다. 88. 브룸의 VIE로는 유인가, 도구성, 기대치를 동기부여의 중요 구성 요소로 본다. 89. 맥클리랜드의 성취동기이론은 직무수행자가 친교욕구, 권력욕구, 성취욕구를 모두 충족할 때 동기유발이 된다고 본다. 90. 메슬로의 욕구계층제이론은 하위욕구가 최소한 어느 정도 충족될 때 상위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91. 변혁적 리더십의 구성 요소는 지적 자극, 이상적 영향력, 영감적 동기부여, 개별적 배려이다. 92. 예외 관리는 거래적 리더십에 해당한다. 93.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총수입액 중 자체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구분된다. 94. 공기업에는 시장형과 준시장형이 있고 자산 규모는 두 형태를 구분하는 기준의 하나이다. 95.
기획재정부 장관은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를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96. 준정부기관에는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이 있고 기금관리형에는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도 포함된다. 97.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을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98. 2006년에 제정된 국가재정법은 예산과 기금을 함께 규율하고 있다. 99. 특별회계와 기금의 공통점은 특정 수입과 특정 지출의 연계, 법률에 근거한 설치 등이다. 100. 일반회계는 조세 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고 특별회계는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설치할 수 있다. 101. 금융성 기금을 제외한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의 변경 범위가 20% 이하인 경우에는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다. 102. 한목적성 차원에서 자율성과 탄력성이 강한 기금도 예산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심의 의결 및 결산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103. 공식적 참여자에는 입법부, 대통령, 행정기관, 사법부 등이 있다. 104. 정당은 비공식적 참여자로서 정책 의제 설정 및 정책 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105. 대통령은 헌법기관 구성 등 제도적 권한인 공식적 자원과 국민의 지지 등 비공식적 자원을 갖는다. 106. 이익집단은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 형성에 대하여 무의사 결정의 형태로 대응하기도 한다. 107. 이슈 네트워크는 정책 공동체에 비해 느슨하게 연결된 집단이다. 2023년 국회직 8급 1. 엽관주의는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관직을 차지한다. 2. 엽관주의는 정당 정치의 발달은 물론 행정의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다. 3. 엽관주의는 행정의 전문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4. 펜들턴법이 제정되면서 엽관주의에서 실적주의로 미국 정부의 인사제도가 변하였다. 5. 정실주의는 혈연, 학연, 지연 등 사적 인간관계를 반영하여 공무원을 선발한다. 6. 개인의 성격 및 독특한 습성과 윤리 문제가 부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는 입장은 도덕적 접근법에 따른 것이다. 7. 부패란 어느 하나의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특성, 제도적 결함, 구조적 모순, 공무원의 부정적 행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는 입장은 체제론적 접근법에 따른 것이다. 8. 특정한 관습이나 경험적 습성과 같은 것이 부패를 조장한다고 보는 입장은 사회문화적 접근법에 따른 것이다. 9. 사회의 법과 제도상의 결함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한 관리기구와 운영상의 문제들이 부패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보는 입장은 제도적 접근법에 따른 것이다. 10.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 접수할 수 있다. 11.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12. 고향사랑 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리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13. 지방자치단체는 현금, 고가의 귀금속 및 보석류를 답례품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접수 및 사용 등에 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5. 기준 타당성이란 직무수행 능력의 예측이 얼마나 정확한가에 대한 타당성이다. 16. 내용 타당성이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에 관한 요소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타당성이다. 17. 종적 일관성이란 서로 다른 시점에서의 측정 결과가 안정된 값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18. 시험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재시험법, 동질 이형법, 이분법 등이 있다. 19. 신뢰성이란 결과의 측정을 위한 도구가 반복적인 측정에서 얼마나 일관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타당성이다. 20. 목표 관리는 상급자와 하급자 간 상호 협의를 통해 일정 기간 달성해야 할 구체적인 업무 목표를 설정한다. 21. 목표 관리는 Y 이론적 인간관에 기초한다. 22.
목표 관리는 계급과 서열을 근거로 위계적으로 운영되는 조직 문화에서는 제도 도입의 효과가 크지 않다. 23. 목표 관리는 목표 달성 과정의 자율성과 성과에 따른 보상과 환류를 특징으로 한다. 24. 목표 관리는 양적 평가는 가능하나 질적 평가에는 한계가 있다. 25. 동태적인 조직은 경직된 계층적 관계보다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유기적인 관계를 강조한다. 26. 프로젝트 팀은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구성된 조직 형태이다. 27. 매트릭스 조직은 기능 구조와 생산 구조를 조합한 것으로 생산 부서의 특정 기능을 담당하는 구성원은 생산 부서의 상관과 기능 부서의 상관으로부터 동시에 지시를 받는다. 28. 태스크포스는 여러 부서의 구성원이 횡적으로 참여한 조직이다. 29. 에드호크라시 조직은 수평적 분화가 강한 반면 수직적 분화는 약하다. 30.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이다. 31.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광역단위 지방청 아래 소속기관들을 두는 중층 구조를 가진 경우가 많다. 32.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의 통제를 받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주민의 요구에 대한 대응이 둔감하다. 33. 행정서비스의 특성에 따른 적정 수준의 광역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다. 34.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국가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35. 뉴거버넌스로는 행정관료를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자로 생각한다. 36. 뉴거버넌스로는 민주적 참여를 통해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 37. 신공공관리로는 성과에 대한 책임성을 통해 시민에 대한 대응성을 강조한다. 38. 신공공관리로는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장 원리인 경쟁을 적극 활용한다. 39. 브룸은 욕구 충족과 직무 수행 간의 직접적인 관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40. 엘더퍼는 매슬로우와 달리 상위 욕구가 좌절될 경우 하위 욕구를 강조하게 되는 하향적 접근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41. 로크는 다소 어려운 목표가 동기부여에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42. 맥그리거는 매슬로우의 욕구계층 이론을 토대로 인간의 본질에 관한 기본 가정을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43. 애덤스는 개인의 행위는 타인과의 비교를 통하여 공정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동기가 부여된다고 주장하였다. 44. 제퍼슨은 엄격한 법적 및 헌법적 제한을 통해 최고 관리자와 관료의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45. 비담은 관료제 모형을 정의적, 규범적, 설명적인 것으로 분류하고 베버의 관료제 이론을 정의적 모형에 포함시켰다. 46. 윌슨은 행정연구라는 논문을 통해 행정의 탈정치화를 제안하였다. 47. 테일러는 관리의 지도 원리로 계획, 표준화, 능률화 등을 제시하였다. 48. 오스본과 게블러의 정부 재창조론은 클린턴 행정부 정부 재창조 운동의 이론적 기초가 되었다. 49. 비공식 조직은 공식 조직을 전제한다. 50. 비공식 조직은 사적인 인간관계를 토대로 형성되는 조직이다. 51. 공식 조직은 조직 자체의 목표 달성을 우선시하는 반면 비공식 조직은 조직 구성원의 욕구 충족을 우선시한다. 52. 비공식 조직은 공식 조직의 경직성 완화, 업무 능률성 증대 등에 기여할 수 있다. 53. 비공식 조직 간 적대 감정이 생기면 조직 내 기능 마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54.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예산 심의가 용이하다. 55. 성과주의 예산은 예산과 사업의 연계가 용이하다. 56. 성과주의 예산은 품목별 예산제도에 비해 사업관리가 용이하다. 57. 성과주의 예산은 정책 목표의 설정이 곤란하다. 58. 성과주의 예산은 업무 측정 단위를 선정하기 용이하지 않다. 59. 성과주의 예산은 발생주의를 택하고 있는 조직에서 운영하기 용이하다. 60.
전자정부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 상호 간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이다. 61. 전자정부는 행정이념 중에서 효율성과 민주성을 중요시한다. 62.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과 전자조달 시스템은 업무 재설계를 통해 프로세스 중심으로 업무를 재설계하고 정보 시스템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63.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전자정부의 구현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전자정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64. 전자정부의 경계는 공공부문과 민간을 포함한다. 65. 주민참여 예산은 재정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안 중 하나이다. 66.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67. 예산의 심의, 결산의 승인 등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주민참여 예산의 관여 범위가 아니다. 68.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으로 주민참여 예산기구를 둘 수 있다. 69. 화이트와 리피트는 행태론적 접근 방식에 기반하여 리더십 유형을 분류한다. 70. 화이트와 리피트의 권위형은 의사결정권이 리더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직무 수행에 중심을 두는 유형이다. 71. 화이트와 리피트의 자유방임형은 구성원들에게 자유재량을 최대한도로 인정하는 유형이다. 72. 화이트와 리피트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민주형, 권위형, 자유방임형 순으로 피험자들이 선호했다. 73. 화이트와 리피트의 민주형은 참여와 토의를 강조하는 유형으로서 정책 문제와 절차는 집단적으로 결정된다. 74.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무, 교육, 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무,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이다. 75.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 조절에 관한 사무는 전국적 규모의 사무이다. 76. 규제정책은 국가 공권력을 통해 관계 당사자의 수능을 확보하기 때문에 행정권 남용의 가능성이 높다. 77. 다원주의 정치와 조합주의 정치보다 엘리트 중심의 정치에서 편견의 동원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크다. 78. 합리모형은 분석적 접근 방법에 가깝고 점증모형은 경험적 접근 방법에 가깝다. 79. 무의사결정은 정책 집행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80. 정책 결정 과정에서 분배 정책의 경우 나눠먹기나 담합 현상이 발생하기 쉽다. 81. 정부 규제는 수행 과정에서 경제 주체들 간의 이해관계를 변화시키는 경우가 많아 소득 재분배 효과를 낳을 수 있다. 82. 외부성이 존재하는 경우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사회적 비용 혹은 사회적 편익을 내부화할 필요성이 있다. 83. 자유시장이 자원 배분에 효율적이더라도 국가의 윤리적 도덕적 판단을 강조하는 비가치제 관점에서 정부 규제가 정당화될 수 있다. 84. 코즈의 정리가 내세운 전제 조건과는 달리 자발적 거래에 필요한 완벽한 정보는 존재하기 어려우며 거래 비용 역시 발생할 수 있다. 85. 정부 규제가 강화되면 인허가 권한을 내주는 과정에서 지대 추구 행위가 나타날 수 있다. 86. 비용 편익 분석은 총체적 예산 결정 시 대안 탐색에 사용된다. 87. 내부 수익률은 편익 마이너스 비용 비율을 1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88. 공공사업의 분배적 효과를 감안한 타당성 평가를 하기 위해 소득 계층별로 다른 분배 가중치를 적용해 계층별 순편익을 조정할 수 있다. 89. 사업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현재 가치는 작아진다. 90. 현실에서는 비용 편익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인 왜곡 평가를 하려는 요인이 강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타당한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다. 91. 영기준 예산은 사업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때 의사결정자들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 92. 영기준 예산은 과거 연도의 예산 지출을 고려하지 않는다. 93. 영기준 예산은 동일 사업에 대해 예산 배분 수준별로 예산이 편성된다. 94.
영기준 예산은 계속 사업의 예산이 점증적으로 증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을 개선한다. 95. 영기준 예산은 인건비나 임대료 등 경직성 경비의 비중이 높은 사업에 효과적이지 않다. 96. 공익과정설은 공익실체설의 주장을 행정의 정당성과 통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징적 수사로 간주한다. 97. 적법 절차의 준수에 의한 공익의 보장은 공익과정설에 가깝다. 98. 기초주의 인식론은 공익실체설에 가깝다. 99. 공공재의 존재와 공유지 비극의 문제는 공익실체설의 근거가 될 수 있다. 100. 다원적 민주주의에 나타나는 이익집단 사이의 상호조정 과정에 의한 정책 결정은 공익과정설에 가깝다. 101. 공무원 교육훈련 제도는 공직 역량 개발을 촉진하는 자발적인 학습 조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102. 공무원 교육훈련 제도는 교수 중심 체제에서 현장 체험식 교육훈련을 추가해야 한다. 103. 공무원 교육훈련 제도는 직무 수행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분야별 전문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104. 공무원 교육훈련 제도는 교육훈련에 대한 다면적 평가를 통해 교육 효과성 평가와 환류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105. 교육훈련에 대한 저항을 줄이기 위해 교육훈련 계획 수립 시 피훈련자, 관리자, 감독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106. 국회법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07.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배정 요구서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 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08. 예산 주기는 3년이다. 109.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단연간의 재정 수요와 가용재원을 예측하여 거시적 관점에서 기획과 예산을 연계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자원을 배분하기 위한 제도로서 연동계획으로 작성된다. 110. 예산이 효력을 갖는 일정 기간을 회계연도라 한다. 111. 대표관료제는 개인의 출신 및 성장 배경, 사회화 과정 등에 의해 개인의 주관적 책무성이 형성된다고 본다. 112. 대표관료제는 현대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113. 대표관료제는 소극적 대표가 자동적으로 적극적 대표를 보장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114. 정부 관료의 증언에 있어서 다양한 집단을 참여시킴으로써 정부 관료제의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다. 115. 대표관료제는 실적주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행정능률성이 저하될 수 있다.